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의 소비 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는 지난해보다 7% 증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분석 결과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국어 교과 등급의 수치가 잘못 반영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남도가 국내 최초 해상폭력 산업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상폭력 단지를 개발해 산업 규모를 키우겠다는 보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21일은 낮이 가장 길어진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아침부터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장마 예보와 올여름 기상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조금 걷다 보면 정수리가 뜨거워질 정도로 금세 무더워지는 요즘 날씨.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실내외 모두 습한 기온이 계속돼 쉽게 지치는 초여름입니다. 이번 주 내내 땅을 달궜던 해는 주말엔 잠시 모습을 감추겠습니다. 20일부터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낮까지 경북과 경남으로 비가 확대되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금세 그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절기 하지인 21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다가 22일부터는 전국적으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전라권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는 21일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 집중이 되겠고 광주와 전남 북부는 시간당 3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은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앞으로 3개월 광주 전남 지역 기상 전망도 확인해 봅니다. 이번 장마가 끝나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달은 평년과 비슷하게 평균 23.9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다만 7월과 8월은 훨씬 더 무덥겠습니다. 7월 평균 기온은 25.5도, 8월은 26.5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비 예보는 6월에 집중됐습니다. 6월에는 평년보다 더 많은 강수가 내리겠고 7월과 8월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2.5개 수준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올해 6월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7월과 8월은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가 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기온이 오르고 습도도 높아져 체감온도가 높아 무덥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과 일본 등 전 세계 기상청 11곳이 밝힌 기후 예측 모델에서 특히 더 무더울 것으로 예보된 올해 여름. 이번 주말 장맛비 당속과 더불어 올여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의 소비 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투자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4월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전남의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하는 등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는 지난 2월 22%, 3월 5%, 4월 10%로 석 달 연속 감소했고 물가는 음식과 숙박, 식료품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2% 정도 상승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기타 8%, 주거용 14%로 1년 전보다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인구 전략 포럼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의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 인구 위기의 해법으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가족과 기회, 유입, 안착, 공존 등 5대 정책축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출생 기본수당의 당위성을 밝히며 국가 출생 기본수당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 집행하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전남 서남권의 미래 발전과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진행됐고 전남 서남권의 변화와 미래 발전 전략, 무한반도 통합의 전략적 접근 등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와 언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무한반도 통합을 통해 다시 찾아온 기회를 잡아야 하고 정치권의 단발성 공약이 아닌 중단 없는 공론화 과정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전남도가 해상풍력이라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해상풍력 산업 박람회를 열고 산업 거점으로서의 지역 경쟁력을 알렸는데요. 동북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해 산업 규모를 키워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바다 위 불어오는 바람만으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전남은 바다 위 일정하게 부는 바람과 얕은 수심대에 더해 조선 산업 인프라와 항만 등을 갖추고 있어 해상풍력 발전 최적지로 꼽힙니다. 전남에서는 이미 서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안의 경우 최근 전남 해상풍력 1단지가 운영에 들어가면서 인근 주민에게 소득이 되는 바람연금이 현실화됐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서 해상풍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전남은 또 다른 거점으로 동북권을 주목했습니다. 여수와 고흥을 중심으로 18.7기가와트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5년까지 약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전남 곳곳에 구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산업 박람회를 개최한 전남도가 행사 장소로 동북권인 여수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수시와 고흥군은 전남도의 계획에 맞춰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세계 해상풍력 허브로의 담대한 도전에 적극 나선다. 하나, 우리는 전라남도 해상풍력의 균형 성장을 위해 동북권 13기가와트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한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주요 발전사와 지역 공급망사와 함께 에너지 기본소득과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기자재 업체와 발전사 간 1:1 매칭 상담이 가능하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정부가 신설하려는 기후 에너지부 입지로서의 경쟁력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수도 전라남도,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결국 한국의 에너지 공전은 이미 와 있고 한전이랄지 전력거래소도 이미 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부가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기후 에너지부는 결국 전라남도에 오는 것이 순리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전남도. 재생에너지 산업 개발과 주민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해상풍력 산업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분석 결과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21학년도 국어교과의 7에서 9등급의 전국 대비 비율 수치가 잘못 반영해 전남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이 수능 분석 수치를 왜곡해 정책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7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 규모는 696명으로 승진 123명, 전보 328명, 신규 임용 36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의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교사 행정 업무 경감이라는 명분만 앞세운 채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이번 조직 개편이 현장 의견과 시기적 필요성을 반영한 학교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이라고 반박하며 전단팀을 지속해서 운영해 과제를 보완하고 교원단체가 제시하는 대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 이후 SNS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부끄럽지 않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업 과정에서 동료를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선장과 이를 방조한 선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9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갑판장 A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던 다른 선원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선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8년을, 또 다른 공법인 선원 1명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톤급 어선에서 선장이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바다에 유기하거나 방조 또는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여름철 적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19일 해양수산 분야 전문기관과 학계, 지역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적조대책위원회를 열고 각 기능별 적조대책과 유관기관의 역할을 점검한 뒤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된 만큼 7월 말 이후에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적조 예찰을 강화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에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기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2025 영암군 일자리 박람회는 19일 3호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진행됐고 구인 기업 60곳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과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서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박람회장에서는 일자리 연계와 더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의 면접과 지원서 작성 등 교육이 진행됐고 주요 기업 정보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밀과 호미를 교잡해 만든 합성 작물, 이른바 트리티케일의 유기농 종자가 수확됐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18일 학산면 사등마을 들녘에서 전국에서 처음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한 트리티케일 700kg을 수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확된 종자 일부는 농업과학원에 연구용으로 제공되고 나머지는 농가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